어제 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전에도 계속 최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다 아까 좀 잘못된 매매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월봉저는 안 보고 10% 15%만 먹어서 하고 밑에서 팔았기 때문에 아까 2020년 코로나 때 올라오는 거 밑에서 팔았기 때문에 못 먹었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질 때 여기서 사게 돼 있어요.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이 돌아서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쌀 때 많이 사놔야 돼요. 근데 뭐 여기서 더 싸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가 됐든 뭐 삼성전자가 됐든 엔비디아 테슬라가 됐든 자 이제 여기가 최바닥입니다. 이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장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 이제는 여기서 사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뭐 밑에서 이제 매수콜을 해 주실 것 같죠?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싸다 싶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제목을 그것이 알고 싶다.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사람들. 그것이 알고 싶었다. 정말 저는 대한민국 무슨 대통령상부터 해가지고 그 대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최근에 저희 집사람 오랫동안 봤는데 제가 맨날 그래요. 아니 뭐가 그렇게 알고 싶냐고. 제가 한번 보니까 전부 다 범죄 얘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보면서 뭘 그렇게 알고 싶냐고. 근데 보니까 참 악당들이 이렇게 많구나. 악당, 악마, 그죠? 사탄들. 정말 그러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정말 문자 막 계속 오잖아요. 정말 그 타짜 영화의 평경장 얘기처럼 참 세상에는 참 악당들이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 그걸 보는데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도대체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사람들 자 보세요. 98년부터 작년까지 작년 빠진 거 포함해서 7번 빠졌어요. 7번. 그리고 보면 빠진 거 7번인데 다 빨개요. 그죠?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우하향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는 그래프 속에서 그것도 7번 빠지는데 왜 돈을 잃는가?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은 1982년부터 2023년까지 보니까 41년 동안 9번밖에 안 빠졌어요. 9번. 그것도 9번도 보면 작년에 빠졌고 2018년도에 그때도 금리 공포 때문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크게 빠졌던 게 2008년. 그리고 닷컴 버블 때 1, 2, 3 그때 빠지고 그 전에도 살짝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41년 동안 9번밖에 빠졌고 더 정말 무시무시한 거 있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거. 마젤란 펀드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S&P 500이 평균 14.4% 올랐는데 그 제가 존경하는 그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29.2% 올랐거든요. 근데 70%가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사람의 70%가. 왜 그러겠습니까? 한 달에 2, 3조의 파생 상품을 과거에 매매를 하면서 정말 실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박세익 전무가 쉽게 풀어주는 차트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준비했고요. 차트의 정석 1, 2, 또 차트의 정석 부록해가지고 3권의 교재와 함께 총 30강의 강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해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다 2023년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럴 때 팔아서 그래요. 여기 보면 1987년 블랙만데이 또 있어요. 82, 83, 84, 85, 86, 87. 요거 밑골이 나온 거 있잖아요. 10월 한 달에만 30% 빠졌을 때. 근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930년도에 대공황이 시작된 것 같다 라고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2018년도 요 조정이 있고, 2019년 상반기 내내 우리 3프로TV에서 계속 어느 교수님 불러서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은 왜 하는가? 저도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도 아니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정프로가 아니 교수님 언제 얘기해 주실 거냐 뭐 대공황의 원인 교수님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대공황 얘기가 꼭 나옵니다. 네. 앞으로도 평생 주식을 하시면서 평생 또 그 얘기 나올 거니까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옛날에 경제학 하면 우리가 고전학파 그리고 케인즈학파 그죠? 아 이제는 제가 퀴즈를 내드리면서 중간중간 이제 책 선물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케인즈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영국. 영국. 네. 이찬영이에요? 예, 조금 있다가 예, 책 하나 줘보세요. 세 가지. 네, 책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최윤식, 최현식 님이 지으신 책인데 좋은 책입니다. 2030년 대담한 미래 이후 6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뭐야?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이제는 위기 대응을 준비해야 되다. 네, 전달해 드리고요. 영국, 네, 재무부 장관도 하고, 그죠? 그 케인즈가 그 유명한 경제학의 유명한 책을 하나 쓰셨죠, 그죠? 네, 저 맨날 헷갈립니다. 금리 이자 화폐인가? 금리 물가, 고용 화폐인가? 그 세 가지에 관한 일반 이론 거죠. 자, 그 책이 언제 나왔을까요? 그건 좀 어렵죠. 네. 뒤에 연도까지는 안 맞추셔도 되고, 자, 50년대, 60년대, 몇 년대일 것 같습니까? 1950년대? 네, 땡. 네. 그냥 한번 막 얘기해 보세요, 그냥. 1970? 60? 언제? 60? 아, 예.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힌트.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 40년대. 네. 예? 30 맞추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연금 단장님 하셨던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단장님이 쓰신 주식시장의 속성. 아니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다 케인즈 학파 이런 거 막 배우셨잖아요. 근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1970년 1936년 대공황이 딱 끝나고 그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의해서 정말 이 사람은 천재구나.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도 보면 IQ가 한 180, 210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근데 주식회가 망했어요. IQ 180 넘는데 망했습니다. 근데 케인즈는 주식으로 돈 벌었어요. 그런데 케인즈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주식은 미인대다. 저는 그 말 한마디와 그 다음에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죠? 뉴턴은 내가 저 천상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저거 다 계산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측정을 못하겠다. 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케인즈가 주식은 미인대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열광하는지 그런 걸 사는 거구나라는 얘기를 한 것부터 그 사람은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케인즈가 나오고 나서 케인즈 학파라는 게 생겼어요. 케인즈 학파가 뭐예요?
고전학파는 말 그대로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노래 있잖아요. 그냥 냅둬라. 예. 냅둬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냥 냅둬. 예. 그냥 냅둬가 Let it be예요. 예. 그 겨울의 왕국에서는 또 Let it go, let it go 막 했는데 그냥 냅둬라가 고전학파 얘기예요. 냅두면 다 시장이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시장이 알아서. 근데 냅뒀더니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바보 같은 짓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1920년도에는 그 로링 트웬티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흥청망청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것처럼 맨날 파티하고 막 주가는 뭐 끝없이 올라가고 막 그러다가 1930년대 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거기서 또 바보같이 보호무역주의를 한 거예요. 보호무역주의. 그 서로 분업을 해야 잘 사는데 그걸 갖다가 관세를 뭐, 너가 관세 100% 때려? 우리는 200%. 독일이 200 때려? 그럼 우리 영국은 400% 해. 그러면서 세계 교역량이 그때 50%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식은 80%가 폭락합니다. 그런 걸 다 지금 알아요. 왜냐하면 케인즈가 그때 얘기했던 게 사람들이 다 이성적이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더라. 그 비이성적이라는 걸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한테는 이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있어서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 막 올라가는 그 고점에 막 사느냐면 어떤 스토리가 생기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맞아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오는구나. 플레이 투 원, 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내가 맨날 아이템을 산다고 돈을 냈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버는 세상이 오는구나.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게임 회사들은 그러면 뭘로 돈 벌어 먹고 살죠? 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데, 그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감해서, 그죠? 올라가잖아요.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가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땅에다가 그냥 돈 한 100만 불 묻어놓고 그 땅 파괴하라는 거죠. 땅 파괴하려면 그 100만 불 땅 파면 이제 100만 불 나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고 그 고용하면서 돈 뿌리고 한 게 다시 소위 말하는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경기가 다시 돌아선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개입하고 너무 과열로 치달을 때는 지금처럼 페드가 개입을 해서 쿨다운 시키라는 거죠. 야야 너네들 취한 것 같은데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경기가 요동을 안 친다는 거죠. 과거처럼 1930년대 대공황 상황은 안 옵니다. 정부가 저렇게 열심히 개입을 해주잖아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혹독한 경기 침체, 올해 생애 경험하지 못했던 경기 침체 온다. 무슨 그런 경기 침체가 안 온다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월가의 이 욕심쟁이들이 그럼 아니 우리 카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카드 사태 때도 길거리에서 요 밑에 요 사거리 길거리에서도 막 사람 붙잡고 카드 한 장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나 붙잡고 대학생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요때는 빅숏 영화에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한테도 집 팔고 막 불법 이민자들한테도 집 팔고 지금도 그렇게 금융은 돈을 그 악당들 제가 많다 했잖아요. 사탄들. 그런 사탄들이 만들어낸 거품이 있으면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그거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박살을 내버려요. 거품이 있으면 박살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품은 뭔가 제가 보니까 거품이 뭐지? 이번엔 어떤 거품이 있었죠? 플랫폼 기업들 좀 비싸게 냈어요. 그죠? 비싸게 냈는데 테슬라가 410불 갔다가 101불 빠졌잖아요. 다 빠졌죠. 근데 테슬라 이익 안 납니까? 이익 안 날 때는
요때 닷컴 버블 때 이익 안 날 때 1997년 5월 달에 아마존이 상장하거든요. 상장해가지고 막 여기서 뭐 이익도 안 나는데 100불 넘었다가 이익이 안 나니까 다시 1불 60센트까지 빠졌다가 왜냐면 이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망할 수 있다라고 막. 그래서 제가 캐시우드의 펀드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그렇게 박살났잖아요. 근데 왜 200불에서 100불까지 빠졌을까? 모든 그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트위터 인수 때문에 그 대주주인 앨런 머스크가 팔았잖아요. 아니 매물이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매물 나왔지? 지돈 그 돈 마련한다고 이제 팔다 보니까 100불까지 이제 빠지게 됐는데 뭐 메타도 그렇고 대부분 75% 빠지면서 거의 다 이때 빠지던 것만큼은 빠졌는데 기업들을 보면 이때는 이익이 안 나서 빠졌는데 이번에는 이익이 나는데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거품이 싹 빠졌습니다. 이번에 싹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젤란 펀드의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빠질 때마다 싸니까 사면 되는데 빠질 때 더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까봐. 근데 안 온다는 거죠. 그 안 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걸 자주 말씀드리는데 잠깐만 시간이 벌써 40분이네요. 아무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평균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을 생각해서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돈 벌려고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명성을 얻으려고 주식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아주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강의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에 계신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명성을 얻고 싶으시면 극단적인 가정을 계속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아까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올라간다고 해가지고는 명성 못 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쇼크가 올 수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한 번 맞으면 돼요. 이 확률이 되게 낮은 거. 그래서 계속 안 좋다라고 하신 그 미국의 루비니 교수님이 지금도 오랜만에 빠지니까 또 루비니 교수님 찾아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잘 안 빠지는데 맨날 빠진다. 이번에도 또 책 내셨더라고요. 저보다는 훨씬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식쟁이고 루비니 교수님은 교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부분을 맞추신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다 보면 블랙스완이 한 번씩 오잖아요. 그죠? 그 왔을 때 명성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성을 얻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시그마 우리가 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정규 분포에 시그마 1 안에 들어가면 68%, 시그마 2 안에 들어가면 95%. 이 밖에 시그마 3에 배팅하면 0.27% 확률의 배팅을 하는 거예요.